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만난 지 8개월 정도 된 커플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헤어진 후 찾아올 그리움과 미련에 끝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존심을 놓아버리고 미안하다 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서운해하는 티를 보이면 같이 공감해주고 슬플 땐 같이 울어주던 여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운하단 말에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서운함을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울며 바뀌어 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공감만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바뀌지 않을 거고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여자친구 벌써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3번을 듣고 그때마다 행복을 놓치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놓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질 사람인데 그저 인위적으로 연장하며 제 행복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자존심도 감정도 모두 썩어서 혼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이곳 에나마 글남깁니다. 이런 연애 계속 제가 노력하다 보면 옛날 다정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근데 나 싫다는 사람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행복함. 뭐가 좋은 거임? 진짜 궁금해서 그럼. 옛날에 제가 생각나서 글 남겨요. 끝이 보이는 연애를 해본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그 결말을 알면서도 저희 미련 때문에 마음에 없는 상대를 계속 붙들고 있던 셈이었으니까요.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엔 끝이 나더라고요. 시기가 늦어질 뿐 힘들어지는 건 매한가지니까요. 더 이상 늦지 않게 끝내시길 바래요. 끝이 보이는 연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끝내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일방적이면 너무 힘들어요.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미 같이 있어도 불행해 보이는데 헤어지지 않는 선택의 어디가 행복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 남자친구는 20대 후반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카톡 지역 오픈 채방에서 만났어요. 정기 모임에서 몇 번 보고 남자친구가 따로 연락해서 둘이서도 몇 번 보고 하다가 남친이 호감을 표시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남자답게 생겼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임에서도 남친한테 호감을 표현하던 여자분들이 3분이나 있었을 정도였고 같이 걸으면 다른 여자분들 시선이 남친한테 슬쩍슬쩍 가는 게 느껴질 정도. 성격도 좋아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소개시켜줘도 나중에 남친 진짜 괜찮더라 소리 나오고 제 친동생들한테 소개시켜줬더니 동생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 중에 외모랑 성격 모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좋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로서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직업이 의심됩니다. 남자친구는 월, 화에 쉬고 저녁에 출근하는데 보통 저녁 7시쯤 출근하거든요. 차도 스타리아랑 제네시스가 있는데 스타리아는 회사 일로 쓴다고 하고요. 제네시스는 평소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는 차인데 저와 데이트할 때나 평소 혼자 다닐 때 쓰더라고요. 스타리아가 있으니까 화물 퀵 서비스 같은 걸 하나? 라고 말하기엔 출근할 때도 말쑥하게 하고 나가고 씀씀이가 크고요. 오빠 회사 어디야? 내가 한번 놀러 가도 돼? 도시락 싸서 갖다 줄까? 오빠 끝날 때 데리러 갈까? 등 회사에 관한 걸 물어보면 회사를 알려줄 만도 한데 끝까지 안 알려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회사 안 알려주는 건 좀 남자친구가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잘생겼단 게 지적으로 잘생기진 않았을 거야. 웬만한 20대 후반 여자들 다 거를 잘생김일걸 크크. 너가 어려서 모르는 거임. 20대 후반이면 여자든 남자든 분위기가 나오게 되어 있음. 선수나 아가씨들 데려다주는 소위 실장. 쉬운 말로 포주 누가 봐도 유흥의 냄새가 나네. 직업도 모르는 남자가 무슨 남자친구예요? 님도 외모 보고 사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언젠가 호되게 당해요. 님 말고 여자친구 10명 정도는 있을 듯 크크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푹 빠지셨군요. 허나 여성들 촉은 정확하던데. 님이 느낀 수상함이 맞을 듯. 인물이 아까워도 평범한 남자 만나서 평범한 연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85년생 여자입니다. 기혼자이고 현재 임신도 아니고 출산 경험 없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인터넷 사연 같은 걸 보면 출산 시 위험에 처했을 때 대부분 모성애를 발휘해서 나는 죽더라도 뱃속의 아기는 살려달라. 이름은 아무개로 해라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급한 상황에는 내가 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친엄마를 모르고 자라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기에 내 애기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고 그게 아니라도 단순히 내가 죽는 게 두려워요. 근데 주위에선 그런 마음은 아직 임신, 출산, 육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말하는 사람들조차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과연 배우자나 자식 위해 희생할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주위에선 이런 생각하는 게 나쁘고 아직 경험 못해서 그렇다고만 합니다. 정말 임신, 출산, 육아를 하다 보면 아예 반대로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진짜 그리 됩디다.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다칠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10번도 100번도 할 수 있음. 저도 모성애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다 보니 정들고 이쁜 거지 보지도 못한 아기가 그렇게 엄청 이쁘긴 쉽지 않긴 하죠.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거랑은 틀리지요.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란 알 수 없어요. 말은 누구나 쉬워요. 사람의 생사가 달린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거겠죠.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을까 했지만 10달 품고 키우다 보니 생기더라고요. 모성애가 다치거나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난 내 아이가 죽는 걸 내 목숨으로 살릴 수 있으면 2번 고민 안 하고 그렇게 할 거임.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다른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임. 제목 그대로예요. 남편이 저 몰래 반차 쓰고 모텔 갔다가 걸렸어요. 현대차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링크의 백 GPS 기능을 쓰면 남편 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몸가스에서 찾아봤더니 차가 회사에 없는 겁니다.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어디긴 회사지 이럽니다. 제가 회사에 없는 거 다 알고 전화한 거다 사실대로 말해라 하니까 급당황하더니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출장이 맞다면 처음부터 회사가 아니라 출장이라고 얘기했겠죠? 제가 블루링크로 네 위치 어딘지 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반차 쓰고 모텔에서 낮잠 잤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서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필요하면 모텔 CCTV랑 전화, 카톡, 블랙박스 기록 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왜 나 몰래 반차까지 쓰면서 모텔을 갔냐고 하니까 피곤해서 낮잠 좀 자려고 그랬다네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육아하고 밤에 애 울면 깨서 달래주고 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잤답니다. 일단 2시에 남편이 회사로 복귀한 건 확인했고요. 지금 저 배신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 말이 맞다고 쳐도 저랑 상의 없이 그것도 심지어 저 몰래 반차를 썼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을 회사 휴가를 집에서 혼자 애 보느라 고생할 아내를 위해 쓴다는데 이 인간은 지 잠 좀 자려고 썼다는 것이 너무 열받고요. 또 남편이 바람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자신있게 모텔 CCTV랑 전화, 카톡, 블랙박스 다 확인하라는 걸 보면 그 안에는 기록이 없다는 건데 이것만으로 모텔 안에 상간녀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모텔 간 거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남편이 바람핀 게 맞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전책을 보니까 진짜 잠만 잔 듯. 그래서 느껴지는 글쓴이의 우악스러움이 있음. 평소에 잡들이 매우 심할 듯. 정신 차려요. 어쩜 이렇게 본인 밖에 모르세요? 육아 당연히 힘들죠. 근데 남편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반차 쓰고 모텔 가서 잤겠어요. 육아휴직이면 전업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지금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남편분은 이제 너무 힘들어도 반차 한 번 못 쓰고 잠 한숨 못 자고 불쌍하게 사시겠어요. 이혼 당하기 전에 남편한테 사과하고 정신 좀 차려요.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다. 밤에 애 깨면 달래는 게 남편이니까 낮에 피곤해서 죽죠. 님 전업이라면서요. 그럼 밤에 깬 애도 님이 케어하셔야죠. 글 쓴 분도 힘드시겠지만 남편분 대단하시네요. 이걸 다 참아내시네요. 회사 내 구내식당이 따로 없어서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 먹거든요. 그냥 돈으로 주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부장님이 다 같이 가서 먹자고 해요. 인당 15,000원씩 식대가 지원되는데 맨날 9,000원짜리 돼지국밥집 가거든요. 부장이 삥땅 치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발언권 없어서 그냥 입 닫고 매일매일 국밥만 먹었어요. 며칠 전에는 진짜 국밥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 가격 똑같은 뼈해 장국을 시켰는데 그냥 국밥으로 통일하지 하시길래 저는 오늘 뼈해 장국이 땡기네요 후후 하고 뼈해 장국 시켰어요. 근데 부장이랑 몇몇 직원들이 뒤에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눈치가 좀 없다. 메뉴 통일해야 빨리 나오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다. 라고 하셨대요. 고작 딱 하루 메뉴 다르게 시켰단 이유로요. 하우 20대 후반 들어서니까 점심 든든히 안 먹으면 현기증도 나고 오후 업무에 지장 생겨서 제대로 챙겨 먹고 싶거든요. 다른 직원은 국밥 짜증나서 샐러드 싸와서 먹던데 저는 도시락 쌀 만큼 부지런한 성격도 아니고 날 추워서 굳이 도시락 싸와서 차가운 거 먹기도 싫어요. 그냥 9,000원만 줘도 되니까 돈 주고 알아서 먹으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는 분위기예요. 미치겠어요. 샐러드 먹는 직원은 건강 핑계로 쌀 못 먹는다고 해서 식대도 안 받고 샐러드 싸서 다니니까 눈치 안 주는데 따로 나가서 사 먹겠다 하면 100% 눈치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국밥 원래 좋아했는데 한 달 내내 돼지국밥, 순대국밥만 먹으니까 존나 싫고 짜증나요.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어차피 욕 처먹는 거 다음부턴 15,000원짜리 꽉 채운 메뉴로 시켜버리셈. 인당 15,000원씩 지원되는 식대를 왜 부장이 통으로 관리하지? 남으면 주는 것도 아니고 꿀꺽하나 보네. 메뉴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식대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 같음. 같은 부서 직원들 식대를 본인 주머니에 챙기는 쓰레기부터 먼저 해결해야 함. 식대를 각자 월급에 따로 주고 밥 먹을 때 본인 밥값 내게 하는 게 맞다. 차라리 한식 뷔페 같은 데가 낫지 돼지국밥으로 매일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식대를 개인별로 주지 않고 왜 부장에게 맡기는지, 그리고 부장이란 사람이 직원들에게 가끔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진 못할 망정 그걸 떼어 먹는다고? 문제가 많은 회사네요. 요즘 무슨 눈치 안 봐요 이러면서 눈치 보지 마요 은근 통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둘째 낳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다들 왜 이렇게 저한테 제가 비정상인 것 마냥 당연하게 둘째를 요구하는 거죠? 저는 아이 낳기 싫은데 이유도 많은데 내 편이 아닌 시댁에 충성하는 효자 남편, 막말하는 시부모님, 구두쇠 남편 시부모님. 제가 3남매인데요. 사실 그렇게 의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잘할 땐 사이좋게 지냈을지 모르겠으나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돈 없은데 3남매이다 보니 옷 가지고 많이 싸우고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말 눈치 보여 못하고 동생들한테 공부 관심 없으면 학원 다니지 말라는 말이나 하고 나는 많이 다녔으면서 동생한테 미안하고 미안한 감정만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안 좋은 점만 생각나서 외동으로 키우고 싶은데 시댁 식구나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특히 남편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를 낳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싫은데요, 생각 없는데요, 대놓고 말할 곳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정말 난감해 보이는 사연인데요. 사람들의 반응 같이 살펴보시죠. 싫은데, 생각 없는데를 왜 대놓고 못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임신 출산 문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죠. 저도 초3 아들 하나인데 그동안 보는 사람마다 둘째 얘기, 키워줄 것도 양육비 줄 것도 아니면서 쉽게 얘기함.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하나 낳은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초사 올라가는 딸 키웁니다. 사람들 아직 안 늦었다고 둘째 낳으랍니다. 유유. 아니 돈 줄 것도 아니고 집 사는데 돈 주실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요들. 본인이 키울 건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돈 좀 주던지 학원비 좀 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시댁에서 한바탕 하고 쓰게 되네요. 시댁에 가면 펄펄 끓는 국물 요리를 잘 먹어야 하고 매운 것도 잘 먹어야 시어머니께서 만족해 합니다. 근데 저는 뜨거운 것도 매운 것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너는 왜 맛있을 때 안 먹냐고 해요. 근데 매번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항상 저는 바로 끓고 나온 요리는 식도를 데이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매운 것도 적당히 제가 즐길 정도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위에 안 좋다고 말씀드리네요. 그래도 투덜투덜 하시면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틈만 나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 아프다고 하지 않냐고 마무리합니다.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속 아프다고 하거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갈 때마다 듣고 싸우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어머님은 저랑 그렇게 싸우면서도 똑같은 짓을 왜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랑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먹는 거 좀 편하게 먹게 냅두라고 같이 싸우거든요. 처음에야 맛있을 때 먹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지만 계속 그러니 뭔가 싶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그게 시어머니 갑질이고 재미예요. 약점 잡았다 생각하는 거지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어머니 매번 이러시면 듣는 사람들 난처해요. 호호. 매운 거 잘 먹는다고 부심 부리고 못 먹는 사람 면박 주는 인간들이 나이 들면 저렇게 늙어서도 추태 부리는구나 싶네요. 집으로 초대하면서 무진장 뜨겁고 매운 국이나 찌개 대접해버리세요. 어차피 역류성 식도염 달고 산다는데 불난집에 기름 부어 주죠. 뭐 저도 매운 거 뜨거운 거 못 먹어서 시켜 먹는데 먹는 걸로 괴롭히면 그보다 화날 수가 없어요. 식도염이 어쩌고 논리를 들이대니 기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냥 저는 이게 맛있어요 하면 끝인걸. 피곤하게 왜 자꾸 싸우세요. 다들 살면서 무례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몇 년 전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한 사람에게 온갖 무례를 겪고 마음이 많이 다쳤는지 최근 몇 년간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엔 좀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면서 받아치고 타격 없었는데 그 일 이후 회복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그 스트레스에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갑게 전화 받았다가 많이 컸다. 어디 말대꾸야 이러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이 차이 1살밖에 안 나고 원래 그런 말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몇 년 만에 지 혼자 내적 친밀감 생긴 거 아닌 이상 도라이 아닌가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받아쳤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 하더라고요. 사과는 받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기분에 회복력도 없던 상태라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점 보러 갔더니 내가 지금 위치가 높아지려는 때라 그런 시비들이 있는 때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받으면서 불면증 약 먹고 하면 좋아질까요? 이런 상처들 극복하고 있거나 이미 극복하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나도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그때 왜 똑같이 받아치지 못했을까 열받을 때 있음. 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래서 2개씩은 그런 거 있을 듯. 그냥 상종하지 마요. 무시해요. 어차피 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개소리니까. 그거 냅두면 강도가 점점 세져요. 면전에다 대고 선 넘는 꼴 보기 싫으면 미친년 소리 듣는 게 차라리 편하죠. 힘내세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고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님과 장단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거나 눈치 없이 구는 행동엔 호응한 해줌. 상대가 머쓱해하든 화를 내든 철저하게 무시함. 그럼 적어도 다음부터 눈치는 슬쩍 보더라.
어제 신년 운세를 볼 겸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저와 남편에 대해서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형제나 부모에게 돈 떼어줄 일이 생긴다. 올해 상반기에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유산되거나 여가가 된다. 남편이 능력에 비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을 들어서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심지어 제 남편은 말년에 일하다 말라 죽는 모습이라고 하셔서 사주를 괜히 봤나 찜찜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나름 잘 맞추셔서 괜한 겁도 나네요. 사주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사주가 얼마나 들어 맞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융화시키면 됨. 칼빵 강도 맞을 운이면 성형하면 되고, 올해 임신 계획 안 가지면 되고, 남편이 말라 죽을 상이면 잘해 먹이고 건강 챙기면 되고, 밝은 면을 생각하고 대처합시다. 사주는 그 사람의 성향은 대충 보인다. 음티처럼. 그렇다고 미래를 사주로 맞추지 못한다. 미래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나도 작년에 몸에 칼들 사주라고 했는데 마침 제왕절개 크크 어차피 할 생각이었는데 개꿀 하면서 수술함. 전 우울증 심한데 단명할 사주라고 해서 일단 안 죽고 버텨보려고요. 크크. 보통 좋게 말해주는데 거긴 악담을 했네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입니다. 동생이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부터 둘이 살면서 제가 보호자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부모님 이혼 문제로 우울증을 겪던 동생은 약을 처방받은 이후로 많이 좋아졌는데,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니 고등학생 때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락하며 지낼 친구가 하나도 없던 동생이 최근에 SNS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알게 됐고, 요즘은 많이 즐거워 보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생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통화나 메시지만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딱 한 번 저희 집에 놀러왔던 분이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해외에 거주 중이며 비행기 값이나 숙박, 여가비는 걱정 말고 친구 한 명이랑 놀러 오라 했으니 자신과 같이 해외여행에 가는 건 어떤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허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라며 말을 꺼내는 동생한테 순간 화가 났지만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국내도 아닌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제가 과보호한다 생각하고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느껴지는 건 동생은 제가 하는 말을 선 넘은 참견이나 귀찮은 간섭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사고방식이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동생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나 누구를 사귀었는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 동생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얘기를 꺼내도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나 봅니다. 저도 학생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불편하고 짜증나던 때가 있었지만 반대의 입장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유유 동생의 그런 시기가 지나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후후. 제가 2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 넘어가게 조사 진술 재판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뒤로 아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 당분간 카톡 차단하지 말라고 해서 차단 안 한 채로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카톡을 구경하다 그 사람 카톡을 봤는데 푸사의 여자친구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프로포즈 한 것처럼 꽃을 들고 여자분이 웃고 계시는 사진인데 뭔가 이 여자분은 정과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모르고 있겠죠. 그 남자가 나이도 있고 진짜 결혼할 것 같은데 여자분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어제 인스타로 어렵게 여자분 계정을 찾았어요. DM을 보내게 되면 뭐라고 보내야 할지, 그 남자가 나를 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랑 고민이 많이 돼요. 우. 마음 한켠으로는 걔 때문에 제가 정신병원도 다니고 자살 시도도 했어서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화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여자분께 사실을 알려드리면 괜히 또 그 남자랑 얽히게 되어버려서 또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됩니다. 우. 어쩌면 좋을까요? 유유.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센 게 현실입니다. 여친한테 말했다가 그 남자가 님 고소하고 합의 안 해주면 님 전과자 됩니다. 억울하지만 나라면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서 냅둘 것 같음. 본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카톡도 이젠 지우시고요. 꼭 처벌 받을 거예요. 언제가. 그냥 냅둬요. 결혼해서 사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라면 구속시킨 걸로 만족하고 아예 엮이지 않고 살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